안녕하세요. 가인학원 수학과 원장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 2학년 때 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수학만 잡아 얘들아. 그럼 니네 이제 인생이 편한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해야 되는 이제 수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준비했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실 내용이시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위해서 2학년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학교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반포서 서초고 모두 1학기, 2학년 1학기 때 수1, 2학기 때 수2를 진행을 하고요. 1년 동안 절대평가 과목이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좀 헤비하죠. 이 학교들은 3학년 때 미적분하고 확률통계 둘 다 상대평가예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좀 빡센 편이에요. 1학기에 수1을 2학기 때 수2를 하고요. 1년 동안 하는 다른 과목은 2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확률통계를 다 끝내버리고 2학기 때 기하를 하고 3학년에도 가볍게 이렇게 커리를 이렇게 짰고요.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과가 좀 강한 학교다 보니까 2학기에 걸쳐 수원수라는 건 똑같은데 확률 통계를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과 기하를 해서 이제 기하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세화세화가 제일 빠르다고 알고 계시죠? 수1, 2가 이제 1학기 때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미적분과 확률 통계 다 지금 상대평가 과목을 2학년 때 다 끝내버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3학년 때는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보죠,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해당하시던지 중요한 건 수호2다라는 건 이제 이미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건 뭐였냐면 수학 성취 수준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학교들을 다 학교 알림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학교 다 보여주는 건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학이라 하는 과목은 1학년의 과목을 의미해요. 평균은 63.7에 표준 편차가 10점대가 19.4지만 20점을 넘지 않고 성취도가 A인 사람들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이렇게 성취도를 갖고 있는데 2학년으로 넘어가면 수1이 되면 10점 정도의 평균이 떨어지고 표준 편차가 20점을 넘어가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 갭이 크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 받는 친구들도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리고 급기한 3학년의 미적분에 가게 되면 평균이 43점대로 떨어지죠. 사실 3학년이 됐어요. 미적분을 해요. 이게 반포 자료였는데요. 걔네들 미적분을 제일 많고 사실 과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1, 2가 뭐 어려워서? 물론 어려워서도 뭐 이유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2학년이 됐다고 해서 자료가 좋은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조금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1학기 때 2학기 때 넘어오는 친구들도 많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1이나 2나 미적분이나 애들이 컸다고 해서 여러 번 해본 과목은 아니거든요. 선행으로 가르치신 건 약간 구몬스럽게 지수함수 이런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정도만 배웠지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야 이제 네가 수능 과목이니까 알아서 해봐. 뭐 대형도 보내시고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2학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무조건 관리를 해줘요. 왜냐면 이게 얼마만큼 집요하게 이해해야지 나중에 네가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저는 1학년보다 2학년이 사실 수업하기 훨씬 쉬워요. 얘는 에너지도 넘치고 공부할 마음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는 건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깊이로 얼마만큼 이해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고등수학 상하랑 수1, 2는 완전 결이 달라요. 고등수학 상하는 유형 중심의 과목이죠. 여러 번 돌리면 나와요. 그냥 푸는 거예요. 하지만 수1, 2는 그 모든 문제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완벽하게 어떤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센스가 딱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애들이 너무너무 수학이 어렵고 이게 수능도 볼 건데 근데 그 센스조차도 저는 길러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런 의미였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 항상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훨씬 더 상승하는 거. 항상 경험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깔아놓은 시간표는 이제 수1, 2의 응용심화반과 1은 특별히 또 반포반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타임이긴 한데 반포는 제가 들어가고요. 수원 응용심화는 제가 반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원구 선생님이라고 2학년 담당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수투는 이제 화목의 오전에 제가 수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2학 될 때 이제 여름방학 때 달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 내신 과목이죠. 기하나 확률통계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하 같은 경우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수업은 하지만 꼭 듣고 싶은 친구만 듣고요. 나중에 수능 선택할 거야 그럼 들으면 좋죠. 약간 플랜 B니까, 이게 미적분의 P야 플랜 B니까 만약에 생각하시면 들으시고요. 내신만 할 거야 그럼 제가 애들 A 받을 수 있게끔 다 내신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확률통계 같은 경우는 듣는 게 좋겠죠. 워낙 또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라이트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반포만은 굳이 구성을 했느냐,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반포는 2학년 1학기가 너무 살인적으로 바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반포에 친구들을 10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 6명을 데리고 있거든요. 정말 다 잘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학기 때는 거의 맥을 못 썼어요. 과학 때문에. 과학을 막 3개를 하고 뭐 엄청 진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수학에 그렇게까지 여력을 못 붙여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냥 에너지로 그냥 퍼포먼스만 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많이 시켜야 되고, 사실 겨울방학 때 반포 색상에 강한 문제로 따로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반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커리큘럼 때문에 이거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포 같은 경우에는 뭐가 특색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문제들을 많이 내요. 일단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거를 미리 준비해놔야지. 그때 막 과학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고 애들 막 결석 있고 이런데 영상까지 봐가면서 케어를 하기는 사실은 겨울방학 때 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재도 따로 제작이 되고요. 이거 실제로 이제 반포 문제인데 가나다라 마바 4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허나해요. 사실은 2학년에 가면. 그리고 애가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1% 때문에 틀릴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는 게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반포 선화평 문항을 집중 연습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요. 똑같이 증명 문제여도 얘가 지금 사이값의 정리를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문제인데, 다른 학교는 증명하세요 이렇게 내요. 그런데 우리 반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라지 F-A랑 스몰 FA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면 틀렸다고 해요. 왜냐면 이 앞에 추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물어본 거 그게 아니니까. 그게 미분 한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런 식 때문에 정말 1, 2점씩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용심화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레퍼런스를 줘요. 2학년에 가면 프린트를 주죠. 학습지를 주고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포는 빵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포를 일부러 분리를 한 거고요. 우리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자료를 줄 건데 그 자료가 수능형 문제일 거예요. 자, 이건 서문여고 문항인데 서문여고에서 줬던 이제 학교 프린트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자료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학교별 선생님이 갖고 계신, 선생님만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확장 버전까지 해서 할 건데, 애들이 학교에 딱 들어가서 수능형 문제를 다 풀기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가 어서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응용해서 2개, 3개가 병합돼서 하나가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은 풀 수가 없어요. 풀었다고 해도 그 문제는 풀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건 서울고 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고 제가 서울고 문제예요. 훨씬 더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얘 풀었으니까 나 됐어. 자이스토리 풀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했다가는 실제로는 43점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방법, 그리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되게 집착하면서 알려주는 그것들을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응용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연습이 같이 들어갈 건데, 쟤는 이제 반포 스타일이 들어갈 거고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 문제들이 들어갈 건데요. 고등수학 상하에서는 대부분의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수원수투를 가게 되면 무조건 유도나 증명이 병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히스토리를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통으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써야 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이런 교재가 같이 구성이 돼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색깔은 이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우리 응용심화반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재예요. 교재를 주관식으로 다 구성을 해서 일단 공부를 시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들은 공부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공부할 마음이 없고요, 조금. 2학년보다는.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이시죠? 근데 1학년들은 막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완전하게 네가 세팅이 딱 머릿속에 되게. 그래서 일부러 주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보게 되면 뒤에 아시겠지만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다 머리가 해체가 돼서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만 이렇게 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단계별 테스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든 끝까지 알겠는 피드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교재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주관식으로 준비가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애들이 막 문자가 와요. 선생님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숙제가 나갈 때 OMR 카드가 나가거든요. 이 OMR 카드에 숙제를 써와야 돼요.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숙제 검사예요. 그러면 OMR 카드에 보면 휑하니 이제 쓴 게 없는 거죠. 이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문자가 오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 주관식 만점 받은 애예요. 서술형 1점도 감점을 안 당하고. 딱 한 개 틀렸거든요. 근데 사실 고등부 수업에서 한 개 틀리는 거 정말 드문 일이에요. 90점대 정말 힘들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대요. 처음 받아봤대요, 이렇게. 그래서 막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실제로 전교 1등도 찍었고. 근데 물론 전교 1등이라는 거는 더 잘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깐깐하게 공부를 하면 그냥 어디 유명한 데 가서 뭐 수업 들으면 좋은 자료야 받겠지만 좋은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자료는 다 수능 자료예요. 그건 누구나 갖고 있죠. 그걸 어떻게 보게 하는지가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저희 학기 중에는 기출시험만 봐요. 저희가 타임셋으로. 근데 이 시기에는 제가 테스트를 두 가지로 쪼각내서 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개념 테스트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 안에는 서술형, 증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에 대한 유도 내용은 너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수업이 함께 진행이 돼요. 되게 정말 좀 피곤해 보이지만 애들은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진짜 이거 하라고 하면 열심히 다 하고 가요. 어떤 단어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어는 평행이동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원에 맞게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2차로 진행되는 게 바로 유형 테스트인데 그냥 문제 풀어봐. 그거는 교재에서 많이 할 거잖아요. 과제에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과제에서 애들이 막힐 만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생각의 플로우를 잡아주는 이런 문제 쪼개기 테스트가 함께 진행이 돼요. 물론 그냥 문제들도 있고요. 이 문제 쪼개기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2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테스트든 숙제든 저는 뭐든지 오늘 배운 거는 다 해주고 끝내요. 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책 검사라는 게 제 취미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막 혼자 신나서 저야 잘 풀 거잖아요. 강사니까. 막 풀고 가면 애들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전 답은 안 내줘요. 절대. 과정만 보여줘요. 꼭 내줘야 되는 것들만 내주고 그런 다음에 너가 풀어봐. 그래서 전 충분히 기다려주거든요. 자, 충분히 기다려주는데 어떤 애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풀어봐. 그럼 우리 개별 피드백 시간이 만나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문자를 해줘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넌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한 명 한 명 지정을 해줬어요. 제가 뭐 200명씩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다 지가 고쳐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답 다 내서 자기가 질문 안 했던 것까지 답을 내서 문자가 와요. 사진이. 근데 내가 풀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못 풀겠어. 이런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단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을 따서 보내줘요. 이 아이한테만 보낸 건 아니에요. 저는 영상 한 번만 따면 되니까. 얘한테도 보내고 쟤한테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원수는 이렇게 해야 잡히는구나를 알게끔 제가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지네들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막 조금 핑계 막 조금 이제 좀 피곤하면 지네들도 좀 귀신같이 알고 공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업은 기하랑 확률 통계 특강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책을 저는 사실 여기에 되게 완급 조절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수원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수1만큼 중요한 게 수2예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 수2는 훨씬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원투를 80% 힘을 주시고요. 20% 정도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힘을 주실 건데요. 제가 알아서 핵심 단원만, 그 시험에 나올 것만 위주로만 공부를 시킵니다.
숙제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일부러. 애들이 이미 2개 다 잡다가 2 다 놓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객이 전도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할 거고요. 주 1회 2시간 반만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가서 달릴 때 아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딱 할 수 있도록 단원별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이제 학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산수를 했죠. 애들이 공통수학 원투 고등수학 상하로 산수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학문, 해석학을 배워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부스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애들이 진짜 저랑 되게 유대관계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많이 울기도 해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울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든 되게 만들 거거든요. 저는 성적이 하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승하는 것만. 그래서 정말 바닥에 있던 친구들도 3, 4등급까지도 올려놓고 2등급까지도 갈 수 있게 저는 항상 목표를 1, 2등급을 갖고 공부를 시켜요. 잘하는 애들만 공부시키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진짜 알찬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